이와 관련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부센터장 오경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의 이복 형제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예, 김정남이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에게 그 얼굴에 그 독극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맞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 중에 피살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정남이 계획적으로 피살이 됐다고 본다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부터 계획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6개월 전이면 사실 태용호 공사의 이 탈북 시기와도 일치를 하거든요. 이걸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 김정남에 대해서는 북한 보위부나 정찰총국에서 밀착 감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남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중에 이제 김정은의 어떤 권력 유지에 또는 권력을 비난하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적대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한다든가 또는 망명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도청하고 미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결과를 토대로 김정남이 일정 순간에 김정은 어떤 권력에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아마 최소 뭐 6개월 전부터는 김정은의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하고 그 계획하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후에는 그럼 확실하게 김정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허용을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특히 김정남 같은 경우는 김정일의 장남이고 김정은에게는 형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승인이 없다면 김정남을 살해하는 일은 북한 내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 살해는 김정은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20년 전에 탈북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피살 때와는 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김정남을 제거하면서 그렇다면 김정은이 노리는 점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한영 씨 피살 사건도 직접 북한 공작원이 남한에 와서 그 이한영 씨가 살고 있던 자택에서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권총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고요. 이한영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김정남도 마찬가지로 로얄 패밀리고 이한영보다 훨씬 더 김정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김정남을 뭐 아무 이유 없이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얘기는 김정은이 그 북한 내부에 그 누구든 뭐 자기의 혈육이라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기미를 보이거나 또는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실천해 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그동안 김정은이 해왔던 행태와 똑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의 경우에는 해외로 계속 도피를 하고 있고 백두 혈통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그게 위협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김정은 북한에서 뭐 아무 이유 없이 김정남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죽이게 됐다면 그 근거는 아마 김정남이 그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로의 어떤 망명을 추진했거나 또는 뭐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권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암살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이 김정남 그 자기 형제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를 죽이는 걸 승인했다는 건 자신의 권력에 어떤 형태로든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지금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친 상태거든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피살이 됐다면 아들의 지금 행방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김한솔의 신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한솔이 과거에 김정은 어떤 정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적대국의 뭐 어떤 형태로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한솔이 그 북한 체제나 김정은에 대해서 철저히 복종하거나
또는 그런 권력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뭐 생활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김한솔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아마 김한솔까지 죽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김한솔의 신변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김정남이 피살됐기 때문에 또 다른 혈육들에게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또 다른 형제죠. 김정철은 무사할지, 뭐 김설송도 있고요. 또 김여정의 경우에는 혈육이지만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철은 만약에 김정철이 정치 행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권력에 접근하는 행동을 북한 내에서 취하면 아마 김정철이 제거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철은 철저히 권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권력과는 무관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여정은 김정은과 북한 권력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현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김정은의 권력에 김여정이 도전하는 행동을 한다면 김여정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김정은에게 도전하는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철이나 김설송 같은 경우는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철은 뭐 그 권력에서 일단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방이 국제사회에 잘 안 알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그 팬으로 알려졌고 프랑스 그러니까 뭐 그 공연을 보러 가서 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렇게 해외에 노출되는 건 아마 철저하게 북한에서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김설송 같은 경우도 김정일이 있을 때에도 그 행방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설송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2013년에 장성택 씨가 공개 처형된 지 지금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김정은이 두 가지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입니다. 그래서 고위 엘리트들에게 철저히 감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그가 누구든 뭐 자기에게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의 경우에도 자기 고모부지만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거를 했고 김원홍 같은 경우는 자기 권력에 그야말로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북한 내부에 그 권력이 김원홍에게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니까 김원홍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그가 누구든 뭐 2인자의 조짐이 보인다든가 또는 권력이 약간 쏠리는 경향이 보인다든가 권력 위협령이 된다면 또다시 이런 제거와 숙청은 반복될 겁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거든요. 이 3대 세습을 김정남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걸 주장할 수 있었던 점도 중국 내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김정남의 피살이 북한의 소행으로 내려진다면 북중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중 관계는 뭐 상당히 소원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중국은 부정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처형을 하거나 또는 암살을 하거나 또는 북핵 관련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킬수록 중국의 입지는 국제사회에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고 그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어떤 입장도 지금은 상당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북중 관계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김정남을 상당히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일정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는 뭐 일정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부센터장 오경섭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